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안과의 김민 교수와 함께 황반변성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을 발견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요? 네, 일단 황반변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저희 안과에 오셔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 이제 시력과 안압 등은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눈동자를 크게 해서 산동이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눈동자를 크게 해서 안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망막의 그 구조를 저희가 안과 의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관찰되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드루젠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신생혈관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진단적인 기기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빛간섭 단층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황반부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저 검사를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눈의 어떤 바닥면을 갖다가 보는 검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망막을 검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뒤쪽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깊숙이 들여다보려면 그래서 안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안저 검사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황반변성의 진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행하셔야 되는 검사가 안저 검사 및 빛간섭 단층 촬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혈관의 누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을 이렇게 또 구분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황반변성은 양쪽 눈이 모두 동시에 진행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눈에 동시에 발생해서 오는 경우보다는 한쪽 눈에 이제 건성 같은 경우는 양쪽 눈에 동시에 이제 발견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습성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쪽에 발생을 해서 시력 저하를 느껴서 오시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네. 황반변성의 증상이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황반변성의 증상은 굉장히 좀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런 시력 저하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중심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거나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똑바로 있는 일직선들이 굽어져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거나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시력 저하를 보통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황반변성의 치료 목적은 어디에 두나요?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일단? 일단은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저희가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서 경과 관찰만 그냥 했던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제 치료법들이 발전하면서 레이저 치료, 광역학 치료 등이 이제 생겼었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치료는 이제 항체 주사를 통해서 신생혈관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황반변성을 진행을 억제하는데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억제한다. 그러면 속도를 억제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매우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력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면 황반변성의 발견이 너무 늦어진 경우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이 잘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적어도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반변성하고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동시에 올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황반변성과 반드시 동시에 온다라기보다는 황반변성이 이제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눈에서 노화가 발생을 하면은 보통 가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질환이 이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눈을 검사를 해보면 이제 황반변성이 있는 분들 중에서 백내장도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반변성을 치료할 때 좀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어떤 관리도 중요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연하실 것을 반드시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에서 이제 건강한 그 식생활 습관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이제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글라스 착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황반변성 치료를 속도를 늦추는 그런 항체 치료나 이런 것들은 평생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아주 자주는 약 4주,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계속 그렇게 한두 달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주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치료하고 있는 추세는 초기에 어느 정도 그 황반변성이 많이 안정화되면 치료 간격을 이렇게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간격으로 주사를 맞던 것들을 뭐 3개월, 길게는 3, 4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 간격을 늘려가다가 어느 정도 많이 안정화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개개인의 눈 상태에 맞춰서 주사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황반변성 아무래도 조기 발견만 하면 좀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 안저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기에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